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박정호의 핫스팟. 네, 월요일 순서입니다. 월요일엔 어김없이 이분을 만납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종대카에서 몇 주 동안 뵙다가 좀 시청자분들께서 식상하실까봐 종대방으로 왔습니다. 그래. 종대룸, 종대방. 네. 분위기를 좀 바꿔봤는데 네. 의원님 일주일 전보다 훨씬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네. 어제 기쁜 소식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판문점에서 네. 남북미 3자가 만났잖아요. 아마 해방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남북 그렇습니다. 분단이래. 예. 처음 있는 사상 일이고 최초. 건국 이래 처음이죠. 뭐 네,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 어떤 그 사건을 보면서 예. 저는 사실 비관적으로 전망했었어요. 아이,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 나와서 예, 안 만난다고 했잖아요.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외교 안보를 아는 전문가라면 예. 90%가 사실은 쉽지 그렇게 않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아. 이거는 항상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네. 이전에 있었던 경로 의존성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 패스 디펜던시. 네. 오랜만에 영어 좀 쓰네. 이전에 있었던 정보를 기초로 이렇게 예. 많이 예측을 하기 때문에 네. 트럼프 같은 파격적 인물이 나오면은 사실 저희 같은 전문가는 소용이 없어요. 공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그래서 거죠. 우리는 기존 경로에 의존하는 사고를 많이 하는데 그게 전문가의 함정인데 네. 어제 그 자리는 어떤 전문가의 또 어떤 소설가의 상상력도 뛰어넘는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고 예. 앞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전문 서적만 너무 보지 마시고 가끔은 소설책도 좀 보셔야 됩니다. 소설책도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저희 국민들, 우리 시민들께서 봤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거기서 남북미 세 정상이 딱 서가지고 만나서 얘기 나누고 인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그렇죠. 예. 예, 아마 뭐 전문가라면 90%가 그렇게 회의적으로 봤을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이런 파격의 연출 최초로 북한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예, 16걸음 올라갔어요. 16걸음. 네. 예, 그런 것들은 트럼프가 우리가 이제 많은 어떤 진보의 가치를 사실은 배반하는 대통령이지만 어제만큼은 멋있어 보였어요. 네, 어제?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만남 자체가 이제 앞으로 교과서에 실릴 만남 아닙니까? 두드러시 계속 실리겠죠. 네. 전 세계사적으로도 좀 유례가 없는 그리고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은 시간이었는데 쭉 보시면서 총평하시자면 뭐 지금 좀 말씀해 주셨지만 쭉 이 상황을 정리해서 총평하시면 어떻게 좀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잘 되겠죠? 앞으로? 일단은 분명히 긍정적인 모멘텀은 형성한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에 되돌아가서 울었다. 이 얘기를 미국에서 해가지고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그 북한 쪽의 휴민트 그러니까 건너온 사람을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하노이에서 협상이 올해 2월에 실패한 이후로 네. 돌아온 김정은이 인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예. 나는 외국에나 다니면서 하나의 성과도 얻어오지 못했다. 이러면서 그 영롱한 눈빛을 눈물과 함께 뚝뚝 흘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그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안 좋았어요. 그리고 네.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아주 거친 말들을 많이 쏟아냈죠. 좀 빠지라는 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네. 이러면서 이제 경제 제재는 안 풀리지 또 올해 가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렇죠. 인민 생활에서 어려움은 닥쳐오지 미국하고 풀릴 기미는 안 보이지 네. 이러면서 그 본인의 어떤 어려움을 가감없이 언론에 드러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인민들에게 어려움을 그냥 보여줘 버리는 지도자였다고 김정은이.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실망한 그런 분위기가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유엔에서도 남북한 대사가 한 번도 접촉이 없었고 우리 미국 대사한테 북한 대사도 한 번도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고 야. 과거 하노이 전에는 자주 만났거든요. 근데 남북 관계가 단절돼 있더라고.
예, 그 정도로 그 서먹서먹해진 걸 보더라도 아, 이게 북한이 갖고 있는 상실감, 이 어떤 그 배신감이 상당하구나. 아하. 하노이까지가 전 세계에 얼굴 비쳤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렇죠.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 밑에 어디 그 저 관료들이 그랬다면 아마 거의 뭐 가는 분위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위원장이 직접 갔는데 그 하노이 회담에서 아무 성과가 없었고 충격이었죠. 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아유 어쩌다 종이 쪼가리 그 하부인문 하나는 의뢰건 나오는데 그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5개월 정도가 가까이 지나는 것 같아요. 네네. 4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예, 4개월 넘었죠. 거의 어떤 그 비탄에 젖은 듯한 이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 어제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한미 정상과 동시에 만나. 네.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풀려가더라고요. 표정이 풀려서 네. 마지막에 자유의 집에서 나올 때는 환하게 웃는 모습. 예. 그 모습 풀려가는 보고, 과정이 있었군요. 예. 참 특이합니다. 예. 아주 특이한 정상회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쭉 보면서 그동안 북미 관계가 단절되고 교착 상태에 있어서 야,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제 친구들이나 동창들 만나서 얘기하면 야,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많이 좀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었는데 이게 한 방에 이게 해결됐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한 방에 해결 아닌가요? 예, 그건 아니고 예, 예. 6월 초에 그 오고 간 친서입니다. 예, 그때 친서에서 예, 거기서부터 이제 물꼬가 터진 건데 네. 도저히 이대로 끝낼 수는 없고 미국 대통령하고 내가 이렇게 단판을 진 지도자가 면은 상했는데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한테 갔죠. 뭐 생일 축하하는 예. 뭐 내용도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내용은 공개 안 하고 이 친서를 훌륭한 친서다 뭐 이런 식으로 훌륭한 예. 친서다. 네. 뭐 또 러브레터 같은. 네. 예, 제가 옛날에 온방에서 진행하던 코너 제목이 러브레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서 그 러브레터가 온 것처럼 트럼프가 기자들 앞에서 그걸 들떠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답장을 보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또 러브레터 받은 듯한 밑줄 쳐져 있는 것도 사진에 찍히고. 예. 그러니까 요게 유일하게 북미 간에 이어주던 신락 같은 관계입니다. 나머지는 다 깨졌다고 봐야 돼. 그렇죠. 뭐 나머지는 다 깨진 협상이든 거예요. 뭐 어떤 한라인이든 이런 게 다 이제 없으니까 그런 네. 관계였는데 두 정상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상 외교가 다 정상 해내는 외교가 거예요. 다 이게 했다. 실무회담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다 깨진 거예요, 실무회담은.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어제 판문점에서 만나면서 정상 간의 어떤 그 친선과 유대를 재확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좀 삐져 있었다고나 할까? 김정일 위원장이 빈손으로 북한에 돌아가서 제가 그 왜 울었다 이 얘기를 미국에서 공개한 거죠. 네. 그런데 그 마음을 트럼프가 이렇게 위로해주는 모양으로 어제 정상회담이 진행됐어요. 트럼프가 그 군사분계선 넘어 북측 지역에 가서 저기 김정은 위원장을 그렇죠. 모시고 왔다 그래야 되나 데리고 와야겠다. 악수한 다음에 넘어가서 다시 또 내려오고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데리고 온 그런 셈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위로가 굉장히 됐겠지. 저번에 하노이에서 그 회담 때 일정도 다 안 채우고 트럼프가 맞아요. 협상 깨졌어 하고 일어서 가버렸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가버린 거 아니에요. 참 그 외교적으로 참 결례인데. 결례지. 보면. 예. 공동 성명도 안 내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거에 비해서 이번에 네. 트럼프에 와가지고 온통 메시지는 하노이 회담 실패 아니야. 현재 진행형이야. 맞아, 그 얘기도 했죠.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일정 정도 그 김정은 위원장 달래기를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맞아. 그렇게 회담 깨는 법이 어딨어. 내가 여기 뭐, 북한이란 나라에서 이렇게 외국 가고 할 때는 엄청난 맞아요. 행사인데. 뭔가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행위이기도 한데 아무 빈손으로 그냥 왔으니까 면이 안 서죠. 북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참 잘 다룬다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삐져 있었잖아요. 네. 그 굉장히 상실감이 컸단 말이에요, 그렇죠. 북한이. 예. 그런 거를 또 제때 관리해 주잖아.
이런 걸 보면은 트럼프 수가 의외로 높다. 얕은 수는 아니다 트럼프도. 그러면서 제법 북한의 네. 지도자를 관리할 줄 안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위터로 제안을 한 다음에 뭐 그 전부터 사전 정지자고, 그러니까 여기 올 때부터 생각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그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얘기했다. 근데 엠바고로 지켜졌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32시간 만에 이렇게 만나서 악수하고 또 53분 동안 정상회담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1차, 2차 정상회담 더 길었어요, 이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얘기한 이유, 또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 짐작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보면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어요. 아직까지 뭐 밖으로는 뭐 2, 3주 내 실무회담 한다. 폼페이오 장관이 실무회담 뭐 항상 했지 뭐 중순에 실무회담 하겠다 얘기했죠. 예. 실무회담 한다 정도가 합의 내용이라면 좀 실망스러운데 미국에 오라고 했다요. 미국에 오라고. 한번 백악관에 오라고 했고. 네. 아마 캠프 데이비드 같은 데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백악관에 가는 것보다는 그런 정상회담 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네. 역사적으로 그 옛날 아라파트 피에로 의장하고 그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가 만나서 그 협정을 했고 노벨 평화상을 타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 역사적 장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화 협정을 맺을 수 있는 장소는 오히려 백악관보다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많아요. 그래서 적대국이 많이 만났던 그런 맞습니다. 데가 적합해 보이지 뭐 백악관에 놀러 와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려면 부담이 커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그러니까 뭔가 결실이 있어야지 가는 거죠. 사실 그렇죠. 미국까지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지켜볼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어제 구체적 합의를 본 것도 없어요. 단지 앞으로 실무자들끼리 만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회담이 중요하냐? 그리고 길었어요, 회담이. 53분. 네. 왜 이 회담이 중요하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네네. 그거는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어떤 그 강력한 복원의 의지가 전달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하고 미국 간의 입장 차이를 이제 지도자들이 직접 학습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것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긴 여정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 그 진정성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 지금까지 트럼프가 선호했던 건 뭐예요? 김정은한테 나는 이거 줄 테니 너는 이거 줘. 이걸로 일결타결. 오케이? 끝. 이런 식의 방식을 선호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쭉 보여왔던 그런 근데 태도죠. 북한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공시죠. 선호했어요. 예. 그래서 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좋다. 패키지로 묶어서 일단은 핵 문제 하나만을 집착하지 않고 다양한 의제들을 관리하면서 이제는 단계적인 접근법을 취해보자. 이게 공교롭게 아주 웃기는 게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트럼프한테 권고하는 방식이에요. 옛날에 트럼프가 단계적 접근법을 할 때는 민주당이 일괄타결하라고 압박 넣다가 트럼프가 일괄타결하려고 하다가 하노이에서 안 되니까 이번엔 민주당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걸 해봐라.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말이 없는 거예요. 미국 민주당이 그때까지 트럼프 얼마나 발목 잡았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 민주당이 북한하고 평화협정 체결 결의안까 지내는 거 보면은 변해도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바탕으로 지금 여기까지 또 온 상황인데 53분 동안 그러면 그동안 써왔던 방식이나 이런 것들 좀 바꿔가면서 유연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앞으로 실무 협상을 통해서 좀 더 만들어가자 이런 얘기도 했을 거고 또 그동안 뭐 신뢰관계를 더 돈독할 수 있는 뭐 그런 양자 간의 두 정상 간의 대화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게 53분이 채워졌을까요? 우선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로 우리 사이가 조금 서먹서먹해졌다는 유감 표명과 함께 하노이 회담은 끝난 게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네. 이거는 실망할 일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 관계 회복성 메시지가 상당히 전반부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네. 우선 그 말을 해야 돼요. 북한이 삐져 있는 건 맞는데. 그걸 정리하고 풀어주고 가야 되니까. 일단 회자 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 있고 그때 나 먼저 일어서서 미국 가버리면 사실은 그때 미국 내 스캔들도 터졌고 그 러시아 스캔들 터져가지고 나 그때 아주 완전히 개고생하고 있었고 사실은 내가 별로 집중력을 발휘하기가 좀 내가 국내 정치 사정이 그래서 그때 하원에 청문회 열리고 있었고 이해죠. 그래서 내가 그때 잘해보려 그랬는데 사실은 좀 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먼저 일어서 훅 가버린 것에 대한 미안함, 유감 표명, 사실은 잘해보고 싶었다. 네. 그럼 영어로 하면 I'm sorry 뭐 이랬겠네요. I am sorry. 그 이후에는 그치. 한국말로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사실 바람 맞힌 거거든. 뺨 때린 거거든. 거기까지 불러다 놓고 더군다나 트럼프야 뭐 좋은 비행기 전용기 타고 왔지만 북한에는 뭐 그런 비행기도 없어가지고 개고생하며 육로로 왔어. 그 며칠 동안 온 게 아마 열차 타고 한 3박 4일 걸렸죠. 3박 4일 걸려가지고 열차를 타고 왔더니 그래 겨우 이거냐 했을 때 그 상실감 그리고 갈 때 또 열차를 타. 그러면 며칠이요 이게 도대체가 7, 8일 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야 자기가 뭐 1등석 전용기 타고 훅 왔다 훅 가면 되지만 나는 뭐야 이래서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컸을 것 같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하며 갔는데 예. 세상에 이렇게 뺨 때릴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일단 회자 정리가 급했을 것이다. 네. 이랬을 때 이제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진심이 아니었어. 그렇죠. 나는 잘하고 싶었어. 이러면서 믿어달라. 일단, 신뢰를 다시 쌓고 그렇죠. 회복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할지 그걸 얘기했겠죠. 얼마 전에 보낸 러브레터 잘 받았어? 사실 일단 편지로 우선 그렇죠. 예. 마음을 좀 역시 전했잖아요. 연애든 뭐든 손편지가 최고예요. 예. 편지 쓰는 게 이메일보다. 그럼 아무리 정보화가 되고 뭐 아무리 뭐 테크가 발전한다, 테크놀로지가 발전한다고 해도 네. 그 이상해. 그래요, 맞아요. 예.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종대 의원님 생일 때 손편지 좀 보내주세요. 생일이 언제시죠? 제가 손편지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있어요. 아, 그러세요? 교도소에서 오는 편지. 거긴 컴퓨터가 없거든. 아, 맞아. 지역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아니, 근데 뭐 소년원, 교도소 이런 데 많이 다녀요. 예, 요즘 많이 가서 다니신다고. 강연을 예. 많이 해, 내가. 그런 데서. 꿈과 희망을 주고. 네, 그러면 용기를 손편지로 북돋아주고. 오는데 저는 반드시 손편지로 답장합니다. 아, 그래요? 네, 반드시. 오. 그래서 한 30통 쓰다 보면 손마디가 여기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저는 손편지로 답장합니다. 그럼 만약에 시청자분들께서 의원님한테 의원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손편지를 보낸다 의원실로. 손편지로 답장하죠. 오. 네, 손편지로. 시청자분 정말 보내시고요. 정말 손편지를 오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써봐야겠는데요. 김종대 의원님께 너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면 저한테도 손편지로.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노이 회담에서 응어리진 걸 풀어내는 과정, 이게 좀 정말 길었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변화된 그런 입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조금 얘기했을 것 같고요. 또 논의해보자. 그렇습니다. 국제 무대에 대비한 김정은 위원장한테 하노이 쇼크, 그 회담 결렬은 거의 한이 되고 응어리가 될 뻔했어요. 이거를 이제 풀어주는 네. 한미 정상 큰 형 작은 형이 가서 큰 삼촌 작은 삼촌이 가서 조카를 네. 달래주는 마치 이런 모습이 떠오르는데. 아,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 그 조카가 있고, 양쪽에 우리 두 어른이 서가지고. 그런데 좀 뺨 맞은 어떤 마음이 뺨 맞은 심성이 네. 어제 거의 다 회복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시 이제는 국제 무대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어제 있었던 긴박했던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 남북미 정상의 회동과 그리고 이어진 북미 정상회담 이걸 좀 정리 쭉 해봤는데요. 긍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의 전망 이걸 좀 해보죠. 자, 오늘날 네. 지금 북한 체제는 다급한 일이 많습니다. 우선 식량 사정인데 유엔의 보고서에 의하면 인구의 3분의 1이 다시 기아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네. 올해 너무 가물었어요. 북한이.
예, 너무 가물었어요. 거의 뭐 재앙이라고 할 수준입니다. 아하. 거기에다가 이제 감염병 확산, 네. 그 결핵, 말라리아, 예, 또 이 얘기하기는 거북하지만 기생충. 제가 그 사건에 아주 그 호되게 가지고 그 혼난 사람 아닙니까? 예. 예,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저기 산모, 그 산후조리하고 영유아 영양 문제. 예, 이런 문제들 해가지고 올해가 그 북한이 민생을 예. 빨리 회복해야 될 절박한 처지인데요. 그 하노이 회담 때도 그 경제 제재 5개 유엔 결의안을 해제해 달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저기 북한이 이렇게 어떤 그 경제를 우선시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특히 외교 접근관에서. 네. 쌀 달라, 밀가루 달라 이런 거 갖고 사정하는 법 봤습니까? 그 자존심 센 나라가. 그렇죠. 그런데도 인민 생활이 급하니까 일단은 저기 5개 경제 제재안부터 풀어달라. 예. 이렇게 한 건 북한의 인도적인 위기가 크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트럼프는 뭐라 그랬어요? 경제 제재? 그건 안 돼. 그렇죠. 그것만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때 그 뺨 맞은 영혼이 돼버린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건 딱이 맞은 영혼이에요. 네. 그런데 미국이 그러면 그 영변 말고 핵시설 몇 개 더 공개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달강도 갑자기. 이래가지고 그런데 차마 트럼프 앞에서 얘기는 안 하고 우물쭈물했거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면은 이거 회담은 그만하지. 나 갈게 빠이빠이 하고 일어서 가버린 거야 하노이 회담에서. 그러고 나서 돌아올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네. 정말 울 수밖에 없네요. 내가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경제 제재 그 얘기를 한 건 올해 인민 생활이 급해서. 예. 그러고 올해 갑자기 모기가 많아졌어 내가 보니까. 요즘 못 느껴요? 올해 여름 모기 꽤 있어요. 작년에 가물었을 때 없었다고. 맞아요. 초반부터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마다. 여름 초반부터. 옆에서 모기 왱왱거리고 있잖아요. 요즘 잘라 그래 귓전에서. 예. 그래서 이게 어디 북한에서 온 모기인가. 저 하여간 그런 면에서 민생에 대해 인민들한테 줄 선물을 하나도 못 건지고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만났으니 네. 이래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많이 삐져 있었던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 한번 타고 갔다 오지만 거기 열차만 며칠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러는 와중에 이제 북한이 정말 이러면 재미없다. 이러면서 저기 문재인 대통령도 배기 싫고 그리고 저 트럼프에 대해서도 이중 감정이 생겨서 애증의 관계로 가고 있는. 그래서 한번 편지를 써봤는데 의외로 빨리 된 거야. 그러니까 김정은이 딱 한 번만 인민을 위해서 자존심 접고 트럼프한테 편지 쓰겠다. 네. 이 한 번이 역사를 바꾼 거야. 이 한 번이 트럼프가 그렇게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저번 하노이 때 김정은을 너무 푸대접했거든. 그리고 저기 회담 일정도 안 마치고 비행기 타고 와버렸거든. 그렇죠. 그건 좀 결례죠. 이게 도대체가 이게 나도 아무리 내가 좀 그랬지 김정은한테 내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러는데 그렇다고 내가 잘못했다 그럴 수는 없고 네. 그냥 편지가 마침 오니까 답장을 예쁘게 빨리 써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저기 답장까지 보냈는데 그냥 만나자. 그러니까요. 그게 딱 제안이 딱 들어가서 딱 그래서 맞았죠. 저는 북미 관계가 연인 사이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아하. 연인 사이가 됐다. 더 끈끈해지고 정말 서로의 사랑을 표현도 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됐다.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둘 사이의 신뢰관계 끈끈하면 주위에 뭐 흔들고 뭐 이런 그 시도가 있고 해도 흔들리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북미 관계는 싸우면서 정드는 관계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네. 그리고 누가 먼저 화해제 수처에 손길을 내미느냐는 심리적 게임, 심리 게임의 관계다. 네. 사실 지도자의 위신은 중요한 겁니다. 전 국민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데서도 상당히 초기에 형식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막상 한번 물꼬가 터지니까 확 만나버리는. 네. 아주 화끈하게 만나. 사실은 북한을 아는 전문가의 90%가 그러니까요. 어제 회담이 안 된다고 봤지. 누가 저렇게 트럼프가 갈 줄 알았겠어요. 네. 다음에 의원님 뭐 전망하고 예상하실 때 좀 이 경로에서 좀 벗어나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 해주십시오. 그걸 전문성으로 경로 의존성이라고 그러는데 패스 인디펜던시. 패스 디펜던시라고 경로 의존성이라고 그러는 건데 네. 하던 대로 하는 습성, 생각한 대로 하는 습성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대부분 예측에서 무능해요. 그건 왜냐하면 아는 게 많으면 맞아요. 딱 미래 계산해가지고 상상력은 딱 더 하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 주셔서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많이 좀 맞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무 협상을 하고 지난번 하노이 회담 노딜로 끝날 때보다는 북측과 미국이 조금 상대방을 향해서 양보할 그 자세가 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협상 어떤 여지가 있다? 그 북미 관계를 딜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고가 드러난 거예요. 자, 서둘 필요 없다 막 이러면서. 하노이 회담 결렬 아니다.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 말부터. 예. 그러니까 이제 과정으로서의 북미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그 진전된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그 협상의 달인답게 네. 또 승부사답게 나 이거 줄 거야. 너 뭐 내놓을래. 그렇죠. 예. 이러면서 어떤 단 한 번의 딜에 올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 그게 비즈니스 싱가포르 하듯이. 회담입니다. 예, 그게 바로 싱가포르 회담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때 다 끝난 거 아니야. 그 회담의 싱가포르 회담의 연장이 지금이라고 생각해. 그때 나 먼저 자리 박차고 먼저 가버려서 미안해. 그래서 네. 왔잖아. 그러니까 계속 되는 거야. 밀당이다 진짜. 그 회담이 네. 지금도 계속 되는 거야. 싱가포르 회담 실패한 적 없어. 요게 트럼프의 메시지. 요게 트럼프의 메시지로 나온 하노이,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판문점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쭉. 과정이. 그렇죠. 예. 하노이가 그랬다 이거죠. 하노이가 그랬고 그러면은 이제 실무 협상을 통해서 저는 어제 이게 만난 게 3차 정상회담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어쨌든 맞죠? 예, 3차 정상회담, 4차 정상회담 계속 이제 있다는 거죠. 과정으로서. 예, 과정으로서 쭉쭉쭉. 있죠. 네. 그러면 그 과정에 따라서 아니, 이 정상이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트럼프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네. 내가 정말 저 트럼프라는 인간 상종 못하겠어. 에이 등 돌려버려 하면 트럼프가 쫓아와. 그래서 의외로 진정성이 있네. 그래? 그러면 내가 다가갈게. 네. 이러면은 트럼프가 또 불러서. 아유, 어렵다. 그 트럼프를 잘 보면 네. 화끈한 것 같지만 그러면 이번에 한번 되겠네 이러면 또 안 돼. 그게 그 참사가 일어난 게 하노이예요. 또 예기치 않게 된 거는 싱가포르고. 네, 그러게요. 그때도 참 극적이었는데. 자, 그럼 저희가 우선은 1부를 이렇게 마무리 좀 하고요. 2부에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2부도 본방사수해 주십시오. 네, 박정호의 핫스팟 김종대 정의당 의원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이어가 볼게요. 그러면 북미 이 두 나라가 앞으로 어떤 협상 또 어떤 과정을 거칠지 이거 한번 예측해 주세요. 경로 좀 벗어나서 이번에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네. 잘 될 것 같으면 안 되고 안 될 것 같고 포기하면 또 잘 될 것 같고 이게 북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 진짜. 세상에 북미 관계를 예측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하고의 그 심리전 눈치 싸움이 아주 치열해요. 정말 치열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문정인 특보하고 저하고 네. 뉴욕에서 교민들하고 토크쇼를 진행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예. 민주평통에서. 어허. 근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죠? 첫째는 태극기 부대가 예, 말씀하셨죠. 신문 광고 내고 문정인 저를 이렇게 척살해야 될 현상 수배범처럼 신문 광고도 내고 당일날은 앞에 와서 시위까지 했다고. 그걸 미국 경찰이 막아줬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경찰의 호의를 받으면서 경호를 받으면서 행사하셨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북한 대사관 측에서 문정인 특보하고 나하고 얘기하는 게 무지하니 궁금한 거야. 무지하니. 그래서 여러 관계 어떤 민간 쪽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거 참 뭐 부탁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녹취를 할 수 없나 이 방법을 여러 가지를 찾았는데 예. 나중에 녹취할 필요 없었어요. 왜요?
인터넷 방송으로 다 보면 되는구나 그냥. 예. 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북한을 보면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이제 거의 대화를 끊어버렸고 그래서 유엔에 가서 우리 유엔 대사를 만나니까 북한하고 얘기해 본 게 2월 달이 끝입니다. 그 하노이 회담 준비하고 이럴 때. 예,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대화를 못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걸 봤을 때, 이게 삐져도 단단히 삐졌구나. 우리에 대해서 몹시 상심을 많이 해야 했구나. 네. 이런 걸 역력하게 느꼈었어요. 근데 뭔가 일이 되려고 하니까, 친서 외교가 이게 시작이 되고 하지, 사실 실무회담으로 풀만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실무회담은 하면 할수록 관계가 나빠져.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상외교로 그걸 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폼페이오 장관 말로는 이번 달 중순에 실무협상 한다고 했는데 뭐 그거는 그거에 하더라도 두 정상에서 신뢰관계 이어가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봐봐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실무회담을 하고 정상회담을 그렇죠. 하니까 매사 판이 이상한 게 네. 정상들이 보고 받고 나가서 해보니까 달라. 네, 얘기 맞아요. 듣던 거하고 맞아요. 태도가 이러다 와장창 깨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정인 특보가 판문점에서 김영철 조평통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당시였어요. 그때 문정인 특보가 김영철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에 가봤더니 당신을 무지 싫어하더라. 강성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는 거 아니야.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에서 무슨 뜻이냐.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관료들은 상대방한테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고 싶어하고 자기 매뉴얼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관료는 양보의 재량권이 없어요. 그렇죠. 딱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폼페이오 김영철 회담은 항상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맨날 경직돼 있네요. 유리창 깨지는 소리만 들렸다고. 그걸 정상들 간의 유대로 잡아줘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어제 정상끼리 만났어. 네. 그러니까 실무회담에 맡기겠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참네. 아니, 김영철이고 누구고 보내면 함흥차사돼서 오는데. 정상을 만나면 분위기는 좋은데 왜 실무회담이 이렇게 될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또 깨지면. 그럼 제2의 하노이 회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2의 하노이 회담 참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관료들은 어떤 자기 국가 이익의 어떤 매뉴얼에만 충실하려고 하고 과장된 강성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거죠.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실무회담이 안 돼. 또 실무회담에 맡긴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침을 이번엔 넘어가서 강하게 주장하지 말고 잘 들어보고 오라고. 그래서 들어보고 와서 나랑 의논해서 하라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학습이 돼가는 거죠. 이게 한 번의 실패의 경험이 실패로부터 배운다. 책도 있잖아. 정말 이게 과정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하노이 회담을 거치면서 알게 되고 이번 실무협상은 왠지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좀 더 잘 되고 뭔가 결실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네요. 참고로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들이라는 책은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의 저서 제목입니다. 그런가요? 깨알 홍보.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의원님하고 쭉 얘기를 해보니까 정리가 돼요. 어제 있었던 일,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전망이 되는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번에 언제쯤 만날까요? 뭐, 일각에서는 전문가들은 8월, 9월 얘기를 좀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어제 트럼프의 메시지는 연말까지 풀자,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는데 우리 인내심을 갖고 이 관계로 쭉 가자. 트럼프는 서두를 필요 없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쭉 가자 차라리. 뭘 금방 합의를 하냐. 그 메시지에 가까웠어요. 좀 달콤한 연애를 좀 계속해보자 이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연애 기간 길게 잡지 뭐하러 결혼식 잡고 뭐하러. 그건 그래요. 연애하는 게 좋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 다 그래. 요즘 친구들 결혼을 왜 안 해? 저도 좀 늦게 할 걸. 하여튼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연말까지 시점을 잡아놓은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뭐
두 정상 사이에 계속해서 친서가 오가든 아니면은 어떤 대화가 오가든 해서 절충점을 찾아서 또 다시 만나겠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정상들끼리도 저런 번개팅이 되는데, 실무자들끼리 이제 회담도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조직되지 저기 북미 관계 어려움은 전부 실무 회담에서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정보만 그 지도자가 듣고 정상회담 그러니까 나가보니 아닌 거야. 잘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래. 기차 타고 며칠 갔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우리 정부도 속았잖아요. 그 하노이 정상회담 때 그 직전 10분 전에도 이게 무슨 합의가 이루어질까 낙관적 기사 내보내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다 그 방송 생방송하면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어느 수준까지 갈 것이다, 네, 빅딜이냐, 뭐 미들들이냐, 미디움이냐, 뭐 저거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 어려운 게 이 북미 관계 비핵화 협상인데 저희가 월요일마다 김종대 의원을 모시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어려운 이 상황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풀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는 김종대 의원님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다음 네. 주에 또 우리 의원님의 명쾌한 해석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다.